피아니스트의 감독, 성범죄자로 몰락한 로만 폴란스키의 실체. 1933년 독일군이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어린 로만 폴란스키는 삶의 방향이 완전히 꺾였습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태어나 폴란드로 이주한 지 3년밖에 되지 않았던 그에게 나치의 등장은 어린 시절 전체를 공포로 물들였고 결국 어머니는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사망했습니다. 1943년 불과 10살의 나이에 크라쿠프 게토를 탈출한 그는 폴란드 카톨릭 교회의 도움으로 가까스로 생존했고 전쟁이 끝난 후 살아 돌아온 아버지와 재회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살아남은 아이는 이후 폴란드 영화계에서 데뷔했고 물속의 칼로 주목을 받으며 국제 무대로 진출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찬란한 커리어는 곧 끔찍한 사건과 함께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1969년 8월 9일 찰스 맨슨 일당이 그의 집에 침입해 당시 임신 8개월이었던 부인 샤론 테이트를 포함해 총 5명을 참혹하게 살해한 것입니다. 샤론의 배를 가르기까지 한 이 사건은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고 폴란스키에게는 씻을 수 없는 트라우마로 남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악몽은 그 다음에 시작되었습니다. 1977년 폴란스키는 잭 니콜슨의 집에서 13세 소녀 사만다 가이머에게 술과 마약을 먹이고 성폭행한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그는 여러 성범죄 혐의로 기소됐고 그 중 하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면서 사법거래를 통해 집행유예를 기대했지만 담당 판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50년형을 고려하자 그는 1978년 미국을 도망쳐 런던을 거쳐 프랑스로 도피했습니다. 이후 그는 미국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프랑스에서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미국 정부는 수차례 송환을 요청했지만 프랑스는 자국민인 그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이를 거부했습니다. 심지어 그는 피아니스트로 아카데미 감독상을 수상하고도 시상식에 참석하지 못했고 이후에도 유럽 영화계에서는 멀쩡히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제기된 성범죄 혐의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2017년부터 다시 과거 성범죄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들이 줄줄이 등장하면서 총 6명 이상의 여성이 폴란스키에게 아동 성폭행 및 성추행을 당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 중에는 독일 배우 레나테 랑어, 프랑스 여성 발렌틴 모니에 등도 포함되어 있으며 이들 중 상당수가 10대 시절의 피해를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2020년 프랑스 세자르상에서 장교와 스파이로 감독상을 수상합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시상식장에서는 수많은 영화인들이 자리를 박차고 나갔고 베와데 레넬은 이건 프랑스의 수치다 라고 외치며 현장을 떠났습니다. 시민들은 거리로 나와 격렬히 시위했고 폴란스키는 끝내 시상식에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여러 나라에서는 그의 예술성과 피해자의 탄원이 있다는 이유로 그를 감싸려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감독계의 검을 맡은 스코세이지, 왕가위, 데이비드 린치, 페드로 알모도바르 등은 폴란스키의 인생이 너무 불행했으며 예술가로서의 가치는 여전히 존중받아야 한다며 그를 옹호하는 서한에 서명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서한에 서명한 인물 중에는 성범죄 스캔들의 주범 하비 와인스틴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중성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같은 해에 미투 운동이 공격적으로 전 세계를 뒤흔들자 로만 폴란스키를 두둔하던 수많은 영화계 인사들이 다른 성범죄자들을 향해서는 앞장서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자 할리우드는 들끓기 시작했고 하비는 욕하면서 폴란스키는 감싸냐는 비판이 터져나왔습니다. 결국 미국 영화예술과학 아카데미는 2018년 5월 성범죄를 이유로 빌 코스비와 함께 로만 폴란스키를 영구 제명합니다. 분노한 폴란스키는 아카데미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지만 2019년 결국 패소합니다. 이때 그가 남긴 인터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는 미투 운동을 집단 히스테리라고 표현하며 여성운동을 정면 비난했습니다. 프랑스 세자르 영화제에서는 끝내 그에게 감독상을 수여했지만 이는 영화계의 분열을 부추기고 말았습니다. 베와데 레넬은 시상식 중 페도필리아, 그라보오라 외치며 퇴장했고 프랑스 문화부 장관까지 나서 세자르 측에 공개적으로 경고장을 보냈습니다. 시상식 당일 수많은 영화인들이 자리를 비웠고 시상식장 앞에 모인 시위대는 경찰과 충돌하기도 했습니다. 감독상을 수상한 주인공은
그 현장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페미니스트들이 무섭다는 이유였습니다. 여기서 멈췄으면 다행이었겠지만 더 많은 고발이 이어졌습니다. 한 여성은 당시 내가 16세였을 때 LA 자택에서 술을 먹이고 성폭행당했다고 주장했고, 또 다른 여성은 프랑스에서 10대 시절 그의 영화에 출연하며 또 다시 당했다고 고발했습니다. 피해자 대부분은 자신이 고발하면 2차 피해와 비난을 받을까봐 오랫동안 침묵했다가 미투 운동 이후 용기를 냈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게 그는 하나둘씩 조각처럼 죄를 드러내면서도 여전히 어떤 공식적인 처벌도 받지 않고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여전히 범죄자로 지명수배 중이지만 프랑스와 폴란드, 스위스는 그를 보호하고 있으며 그 어느 나라도 송환에 협조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폴란스키 본인의 행보도 더욱 화렴치했습니다. 그는 정작 피해자의 용서를 받았다는 이유로 면죄부를 요구했고, 자신의 영화 속에 성폭행 장면을 반복적으로 넣는 기묘한 집착을 보였습니다. 악마의 씨, 차이나타운, 비터문, 테스까지 그의 영화에는 유독 강간 장면이 빈번하게 등장했습니다. 누군가는 그것이 현실의 투영이자 자아의 그림자라 했고, 누군가는 의도적이고 병적인 재현이라 비난했습니다. 결국 나탈리 포트만, 케이트 윈슬렛 등 일부 배우들은 폴란스키와 작업한 것이 후회된다고 공개적으로 말하기 시작했고, 과거 그를 옹호하던 감독들과 배우들도 하나둘씩 발언을 줄였습니다. 지금 그는 여전히 프랑스에 머물며 활동 중이지만 과거의 명성은 사라졌고, 신작이 나올 때마다 끊임없는 논란이 따라붙습니다. 성범죄자의 이름이 되어버린 로만 폴란스키는 그가 만든 영화처럼 어둡고 비극적인 인생의 말미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했던 수많은 영화인들 역시 이제는 과거 자신이 옹호한 범죄자 앞에서 침묵하거나 변명해야만 합니다. 예술과 범죄는 분리될 수 있는가? 로만 폴란스키는 그 질문에 가장 끔찍한 실존적 증거가 되어버렸습니다.